자, 영국 상장 암호화폐 마이닝 기업 아르고, 미국 텍사스주의 선거점 완성, 신거점 완성.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텍사스주에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영국 기업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야, 땅덩어리 진짜 넓네요. 야, 여기서 그 비트코인 채굴만 되더라도 이게 몇 개씩 채굴되는 거야 이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굴이 되는데, 자, 지금 뭐 텍사스주나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규제도 그렇고 좀 수용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마이닝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만 대의 뭐 배송과 설치가 시작된 곳으로부터 비트메인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네요. 마이닝 머신을. 자, 그래서 뭐 아르고 시설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떤 코인을, 뭐 비트코인은 채굴 하겠죠. 근데 또 어떤 코인을 채굴하나, 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참 이런 채굴장 소스들이 진짜 중요하긴 한데, 자, 요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텍사스주 영국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르고가 기업이 유치가 됐는데,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5월 5일날 0.5% 했고, 3월 17일날 0.25% 했죠. 0.75% 인상을 했어.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면은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대.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 자, 저저번 실시간 방송에서 삼성이 40조 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13조 원, 현금성 자산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애플이 200몇 조인가 300몇 조인가 나이키를 통째로 살 수 있을 만한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 그리고 나머지 뭐 기업들이 누구 있었지? 뭐 워렌 버핏 회사도 그랬고, 여기저기 뭐 그 기업들이 최소 1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메타도 한 30억, 60억 달러인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2020년 작년부터 현금성 자산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왜 늘리기 시작했을까? 2020년도 코로나 딱 터졌고, 연준에서 돈을 많이 찍었으니까 반대로 이제 걷어들여야겠다. 금리 인상할 줄 알아. 시중의 유동성들 걷어들일 거 알고 있어.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내가 당장 저 기업을 M&A 하고 적대 뭐 인수합병을 하고 가져가고 싶고, 또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진출을 하고 싶은데, 대출을 끌어서 하자니 금리 인상을 해서 대출이 뒤집어지고 너무 비싸. 그럼 10억 대출할 거 8억밖에 못하고, 그렇게 되면 8억 2억 달러가 부족한 만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프라 건설을 못해.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못해. 그러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겠죠.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기업들은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까? 인프라 투자 진짜 중요한 거 아닌 이상 잠깐 미뤄두거나 아니면 천천히 하거나. 그럼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를 안 하고 뭐 줄어든다는 거는 그 뜻은 뭐예요?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를 늦추고 안 한다는 거는 기업에서 일할 사람들이 일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기업들이 최대한 돈이 나가는 거 지출을 줄여야 돼. 힘드니까 쫄라매야 돼. 기존에 500명에서 돌렸던 작업을, 생산 라인을 400명 돌려버려. 그럼 10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줄어들 거고. 근데 이번에 텍사스주에서 영국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들어갔대. 이거 뭔 뜻일까? 일거리 창출이죠. 요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이. 자, 비트코인 채굴업이 무슨 일거리 창출이에요, 코인이슈님? 그냥 기계 몇 개 갖다 놓고 관리자만 있으면 되는데, 코인이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웬만한 기업들 막 그 라이엇 블록체인 같은 좀 큰 기업들 최소 500에서 한 70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건 그 인력이. 그게 기계도 봐줘야 되고 기계가 멈추면 그게 다 돈이죠.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엔지니어링들이 그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홍보를 하고 또 사무실에서 또 안내 데스크 또 영업을 하고 그런 분들 재무부터 영업 관리직까지 다 엔지니어링까지 다 연봉도 제가 알기로는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거리 창출이 신규 직업이 생기는 겁니다. 기존에 뭐 비트코인 채굴 뭐 직업 이런 게 없었죠. 근데 그 신규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자, 그럼 텍사스주 어떻게 될까? 영국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들어온대. 그러면 여기 주변으로 개발해가지고 뭐 음식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먹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소비 문화가. 아니면 여기에 뭐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영국 기업들인데 뭐 텍사스 국민들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로 이렇게 쓰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노동자라든가 좀 저렴한 인건비로 쓴다고 해. 그럼 또 거기서도 또 소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모로 좋은 겁니다. 텍사스 주에는. 자, 요게 활성화가 되고 여기 옆에 또 무슨 라이엇 블록체인이 뭐 들어서고 또 여기 기업이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 단지가 형성이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 24시간 안 돌리더라도 뭐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더 유기적으로 또 할 수 있겠죠. 왜? 24시간 쓰지 아니니까 발전기 전기라든가 여기에 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그러면 남는 전기로 또 여기서 또 연동돼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이 들어오면은 거기가 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지가 형성되면 여기 그 근무하는 직원들 밥 먹고 살아야겠죠. 소비가 발생하겠죠. 추후에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그 미국이나 우리 미국 특파원 코인이슈 방송 보시고 코인이슈님 연준에서 지금 고용지표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실제로 틀립니다. 14개 주를 여행하신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죠. 또 다른 분들이 또 한 2개, 3개 남겨주셨는데 그것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건비가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일할 사람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요. 미국에서 스타벅스나 이런데 그런 그 큰 프랜차이즈도 일을 안 하려고 한대 사람들이. 당연히 연준에서는 고용지표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아예 그 구인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조사 대상에서 투표 대상에서 제외를 했으니까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 고용 지금 수요라든가 공급이 일단은 고용하는 거 공급이 언밸런스죠. 수요는 적은데 이제 그 뭐랄까 구인난 업체들은 이제 일할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일할 사람은 적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급과 수요가 지금 언밸런스인데 요게 이제 맞춰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앞으로 지금 바이든이 자 보너스도 엄청 준다고 해요. 비타민님이 그러시죠. 바이든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푸틴이랑 그 바이든이랑 서로 짜고 쳤다고 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터뜨렸는데 미국 그 바이든이랑 푸틴이랑 짰대. 뒤에서 짜고 쳤대.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는데 얻는 게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의 큰 수혜주, 제일 많은 수혜주가 미국이에요. 지금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다는 거는 이미 코인이슈 방송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대선 때 하고 싶었던 것들, 공약했던 것들도 지키면서 자기네 민주당이 하고 싶은 색깔이라든가 영향력들을 지금 다 펼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름 돋는 거예요. 자, 지금 고용의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죠. 맞지가 않습니다. 요거 어떻게 해결해요? 코인이슈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게, 코인이슈는 금리 인상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개인들. 기업들도 안 좋아요. 개인들도 안 좋고. 안 좋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좋아요? 현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들, 돈 많은 애들. 자산시장, 미국 주식이라던가 비트코인 시장 이끌어가는 세력들, 걔네들이 제일 좋은 겁니다. 왜? 이미 작년부터 현금성 다 자산 바꿔놨어. 비트코인 8천만원 전고점에 던졌어. 테슬라 $1000 넘어섰을 때 이미 던졌어. 그 현금 갖고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입니다. 자, 소름 돋기 지금 돌아가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을 했어요. 지금 0.75% 금리 인상했죠. 앞으로도 계속하고 여기 지금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인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집을 사려고, 주택을 사려고 모기지 대출을 받습니다. 그 대출 이자들 늘어나겠죠. 모기지 대출 금리 인상되겠죠. 그리고 그거 이외의 대출들, 대출금리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생활비 올라가겠죠. 곡물 가격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면서, 물가 상승하면서, 거주비, 미국의 거주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거주비 올라가겠죠. 그럼 나가는 돈은 많고, 내가 갖고 있었던, 작년에 갖고 있었던 주식시장, 주식 안 좋죠. 주택 가격까지 하락해. 부동산까지 이제 하락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올랐지만 하락 추세 걸을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이면, 미국 국민이면 어떻게 할까? 일을 하기 싫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을 하기 싫어도. 이해되셨나요? 자연스럽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또 금리 인상을 또 통해서 바이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있어. 지금 고용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노동력 공급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고용지표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 바이든 정부, 러스트벨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러스트벨트 공화당 지역입니다. 걔네들 어떻게 해요? 지금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원유 생산을 하게 해놓고 누구한테 팔게끔 거래처를 소개를 해줬어요? 유럽한테 너네 팔아라. ENG 팔게 해줄게. 대선 때 뭐라 그랬어요? 환경단체 때문에, 환경이 먼저다. 환경단체도 있고 셰일가스 이용해서 원유 생산 안 하게 할 거다. 근데 지금 바뀌었죠. 명분이 생겼으니까. 돈 뒤집어지게 벌고 있습니다. 달러. 그러면서 러스트벨트 기업들 셰일가스 생산 밀어주고, 그럼 공화당에 있는 표들, 표심들 다 갖고 오죠. 비트코인 채굴장 요거 유치시켜. 러스트벨트에. 어떻게 될까?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석유라든가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시출을 하고 에너지 생산을 만들 때 24시간 안 쓰고 남는 잉여, 전력, 전기, 에너지로 러스트벨트 기업들 옆에다가, 석유 생산하는 기업들 옆에다가 비트코인 채굴업장들을 유치를 시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신규 일자리 창출부터 어마무시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시장 형성까지. 그럼 바이든이 노리는 거, 공화당 표심까지 가져가고 돈까지 가져가고, 이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워렌 버핏이 하루에 150만 달러였나요? 그 국제 원유를 생산을 하는 게.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을 산 이유가 뭐가 있을까? 워렌 버핏이. 다 이런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샀을까? 옥시덴탈이 아마 150만 배럴인가 하루에 그 생산을 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준이 금리를 올린대.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달러 유동성들,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국채로 몰리던가 아니면 달러로 몰리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미국 달러, 그 달러가 미국으로 모이면 그 달러들이 앞으로 이제 뭐 자산시장이 좋아지거나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딜로 가냐 이겁니다. 달러가 미국 주식까지 유동성 공급될 수 있는 거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한데 주식이 떡상해. 그럼 누구한테 좋을까? 미국 주식이 오르면 바이든 정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하시는데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자산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고 연준의 정책을 어떻게 할지 알고 있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바이든 지금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율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잡으려고 했으면 이미 잡았어야 돼. 근데 잡는 것보다 실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표심 잡는 게 우선이다. 물가 잡을 수 있다. 11월 8일 이전까지.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죠.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때 그 대선 공약도 그랬고 대선 때 이제 트럼프가 또 임기 시절 때 어떤 업체들, 어떤 분야를 밀어줬어요? 미국에서 농사를 짓고 농업 분야에 밀어줬습니다. 곡물들을 만들고 뭐 식물들, 뭐 우리가 원자재, 식자재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 그런 지역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우리 곡물 가격이라던가 식자재 이런 것들, 거기 만드는 기업들이나 그 국민들은, 거기 그 현지 원주민들은 누구예요? 표가 공화당이죠. 트럼프 애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거는 트럼프가 농업 정책을 이렇게 펼치게 해줬으니까. 근데 지금 곡물 가격이 이제 앞으로 더 오르죠. 계속해서 올라. 그러면 그 곡물 가격이라던가 이제 식자재를 수출을 하고 그런 기업들은 지금 정권에 대해서 좋을까 안 좋을까?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바이든이 자기네 표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밑받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요거. 이러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유대인들 연준 디지털 달러는 재무부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목숨이 두렵지 않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물가가 높아서 뭐 정부 지지율이 낮는다. 일시적이지 지금 보이기에는. 이해되셨죠? 바이든이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대입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11월 8일 이전에 자산시장이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런 것들까지 다 유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